새 여자들의 알수록 친근한 예술수다. 띵작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띵작의 비밀 첫 번째 여자 꾸미, 두 번째 여자 럭키, 세 번째 여자 메리골드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덥죠. 밤에 잠을 잘 수 없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보통 에어컨 예약 걸어놓고 그냥 잠이 들거든요. 근데 어제는 너무 더워가지고 중간에 깼어요. 에어컨을 다시 킬 수밖에 없더라고요. 메리골드님은 에어컨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에어컨을 있는 곳에 찾아서 전진하다가 며칠 만에 에어컨이 생겼어요. 오, 축하. 저희가 이름 대신 럭키, 메리골드, 꾸미 이런 닉네임으로 인사를 드렸잖아요. 네네. 네, 저희 닉네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꾸미님은 왜 꾸미님이라고 하시게 되셨나요? 저부터인가요? 저는 꿈꾸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꿈꾸는 사람을 꿈꾸는 이로 바꾸고 다시 줄여서 꿈이라고 지었어요. 럭키님은요? 저는 중의적인 표현인데 한국말로는 성경에 나온 넉넉히 이기는이라라는 말을 줄였고요. 영어로는 럭키, 다들 아시는 그 행운이란 뜻 있죠?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메리골드님은요? 네, 메리골드는 꽃 이름이에요. 그 꽃말이 반드시 찾아올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말이 너무 좋아서 메리골드라고 하게 됐습니다. 예쁘네요, 이름이. 그러게요. 이렇게 꿈이 럭키, 메리골드 세 여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부하고 또 수다도 떨면서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띵작의 비밀로 지었는데요. 이 이름 럭키님 아이디어였죠. 네네. 왜 띵작인가요? 요즘 대세 프로그램에서 다 명작을 띵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 방구석 1열이라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도 명작 영화를 띵작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작과 띵작이 무슨 관계인 거죠? 명작과 띵작을 써보시면 글자 모양이 좀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거군요. 그렇죠. 10대들의 발상의 전환이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걸 따라가 생각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10대들이 들어도 어렵지 않게 다양한 예술 분야를 무겁지 않고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고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예술 이야기들로 새 여자들과 함께 썸 타볼까요? 요즘 따라 내거 힘든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나 내거 힘든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나 오늘의 주제는 그들은 왜 벗어야만 했을까로 정했어요. 벗는다고요? 너무 59금 아닐까요? 그럴지도. 벗는다 하니 어떤 예술 분야들이 생각나세요? 저는 비너스 같은 조각이나 서양 미술에서 많이 보이는 여성 누드가 생각이 나요. 저도 그림이요. 언제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조개 위에 서 있는 비너스 그림을 보았을 때 누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들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네요. 맞습니다. 두 분의 말씀처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은 조각과 회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아하는 조각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조각으로는 제가 다비드상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제가 그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크게 있는 근육질의 남자, 이런 사람들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진짜인가요? 진짜요. 하지만 저는 여행을 갔을 때 제가 보았던 그 다비드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근육질의 남자를 다시 보게 된 듯한 그런 느낌? 혹시 그 다비드상이 다윗인 거 아셨나요? 다윗이요? 네. 다윗과 골리앗의 그 다윗이요? 네, 맞아요. 그 다윗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보고 아름답다고는 생각했는데 다윗이라고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가이드가 없던 자유여행이었던 터라서 여기서 배우네요. 저는 알고 있었지요. 오. 근데 다만 저는 실제로 보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네. 지금 두 분이 자연스럽게 명작들을 말씀하셨어요. 비너스의 탄생의 보티첼리, 이제 다비드상의 이제 미켈란젤로 이런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작가들이었거든요.
미술과 조각은 이제 교과서부터 광고, 전시까지 익숙하게 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 중에 왜 벗는 대상을 그리고 조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왜 그들은 벗어야만 했을까였군요. 네. 동양화는 보통 점잖게 옷을 입고 몸매를 드러내지 않는데 서양화는 보면 유난히 좀 벗은 남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술 역사를 배우면 항상 이 부분에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단지 나만의 호기심인가 생각을 했다가 꿈이 메리골드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됐어요. 이게 모두들 한 번쯤은 궁금해했었다는 걸요. 맞아요. 저도 카톨릭이 대부분 국교인 나라들에서 벗는 그림을 왜 그릴까 하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 벗은 그림을 보았을 때 메리골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왜 그들이 벗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 해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작품 속의 남성들은 근육질의 역동적인데 여성들은 매끄럽고 수동적인 모습이 많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그림을 감상만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죠. 누드화는 사실 해부학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었어요. 또한 지식을 드러내려는 그 사람의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이기도 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왜 해부학과 관련이 있나요? 해부학은 그 시대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학문이었어요. 카톨릭이 주 종교였던 시기여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시신을 훼손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해부학은 민감하면서도 굉장히 고급 정보였어요. 그 부분에서는 동서양이 같네요. 한국에서도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허준 선생님 말고는 해부학과 관련해서 히읗도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없거든요. 의사로서도 하기 힘들었잖아요. 신체발부 수지 부모. 이럴 때는 오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말도 있듯이 부모님이 주신 몸을 어찌 저희가 손댈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들이 많았죠. 그러니 고급 정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한국에서는 해부학이 의술에만 그런 쪽에서만 국한돼서 사용되었는데 서양에서는 예술을 위한 그 탐구 영역이었다는 게 굉장히 색다르죠. 그런 것 같아요. 다빈치의 인체에 대한 비율에 대한 스케치를 저도 광고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해부학과 관련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다빈치는 시체 해부를 남녀 합쳐서 30구나 해보았대요. 그래서 괜히 다방면에 박식했던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연구했나? 막 이런 것에 경외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거군요. 그래도 제대로 된 근육질의 남자를 보려면 아무래도 천지창조로 유명한 미켈란젤로를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 작품에서 그의 잔근육 표현은 마치 사진을 보고 있는 듯 하거든요. 그럼 미켈란젤로도 해부를 해본 거겠네요. 맞아요. 미켈란젤로와 다빈치는 좀 더 완벽한 예술을 위해서 해부학을 연구했어요. 그 두 분의 나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걸 뛰어넘는 라이벌이었다고 해요. 그럼 그 유명한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거죠. 와, 진짜 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게요. 하도 유명하고 대단하신 분들이라 저는 왠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그럼 어느 시대 분들인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는 아니고 그 르네상스 초기 분들인데요. 두 분의 나이 차이가 무려 23살이나 되었다고 해요. 다빈치가 형님이세요. 무려 23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미켈란젤로가 형님 같았거든요. 그런데 동시대 사람이면서 다빈치가 지금 23살만 많은 형님이란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형님이 다빈치는 모나리자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서는 뚜렷한 근육이 보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다빈치는 섬세한 근육을 좀 표현을 많이 했어요. 겉모습보다 이제 내면을 어떻게든 그려내려고 노력했던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봐도 그 모나리자의 미소는 신비하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감정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그림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스킬이었네요. 네, 맞아요.
다빈치는 그랬었고, 이제 반면 미켈란젤로는 그림에서 그 유난히 근육이 돋보였잖아요. 그것은 조각가로서의 시점에서 사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이렇게 구현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직접 보면 그게 야하거나 자극적인 것이 아닌 그저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걸 진짜 느낄 수 있거든요. 그 근육을 하나하나 조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데센과 인체에 대한 진중한 고찰을 했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거는 또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 모두들 모두 실제 명작을 보면 그렇게 멍하니 한참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직 세계의 명작을 보지 못해서 그 느낌이 너무 궁금해요. 저도 진짜 많이 궁금해요. 정말 지금까지도 정말 오래 서 있었어요. 제가 그 조각 앞에서.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정말 남자한테 그 근육이 관심이 없는 거 맞아요? 맞아요. 진짜예요. 근육엔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그 조각된 근육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러셨군요. 믿기 힘들지만, 네. 저도 이제 그 작품들이 영향력이 워낙 지금까지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싶고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미켈란젤로의 이제 다비드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언젠가 꼭 보러 가고 싶네요. 마침 또 로댕 얘기를 해주셨으니 그 시대의 여성 조각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너키님 혹시 여성 조각가는 없나요? 있었어요. 로댕의 부인인 까미오 클로델인데요. 현재 와서는 인정받는 작가지만 그 당시 그녀가 태어났을 시대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녀의 재능을 다 펼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로댕이 부인이었다면 조각가 대 조각가로서 만난 거네요? 완전 낭만적이에요. 과연 그랬을까요? 서로 만남이 행운이기도 했고 비극이기도 했어요. 이 자질을 이미 인정받고 명성을 떨친 로댕과 재능은 있었지만 조각가로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까미오 클로델의 만남은 어쩌면 좀 처음부터 기울어진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사랑으로 많은 영감을 주고 받았는데 로댕은 클로델에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조각을 알려주고 피드백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클로델은 이제 조각에 대한 이제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살았지만 그 작품이 나올 때마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요? 클로델이 여자였다는 것, 또 그 여자가 로댕의 아내였다는 것, 또 여자가 이런 관능적인 조각을 했다는 것,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비평가들이 혹평을 많이 했어요. 비평가들이 참 못됐네요. 아유, 그러게요. 여자들이 살기에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게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여자들도 만약 조각을 할 기회와 상황이 되었다면 예술이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남성과 여성의 관점이 다르고 또 각 개인의 개성이 다양한 만큼 예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는 왜 회부하기 중요했을까요? 문물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조금만 찾아봐도 뭐 인체에 대해서든 아니면 그 어떤 정보든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시대에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회화의 역사를 보면 사진이 발명되기 전과 후로 나눠지거든요. 사진이 있기 전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눈이 보이는 것을 그림에 똑같이 구현해내는가 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는가가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투시법도 명암법도 해부학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미술학원에 가면 기초로 모두 배우는 것들인데 과거엔 이것들 하나하나 알아내고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결국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치열한 연구 덕에 우리가 아름다운 인체의 그림들을 감상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술이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네요. 네, 이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우리가 수다를 시작했을 때 나왔던 보티첼리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림은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사람의 비율이 좀 안 맞아 보이던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비너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비율이 안 맞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보티첼리 그림만 봤을 땐 잘 못 느꼈다가 다빈치나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본 이후에나 이제 비율이 보이더라고요. 비너스의 탄생과 같은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그리고 싶은 두 천재가 나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아름다운 인체를 볼 수 있게 해준 보티첼리에게 감사해야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희 수다를 나눈 주제의 시크릿 키워드가 뭘까요? 해부하기. 맞아요. 해부학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벗은 남녀의 비밀은 해부학에 있었다는 걸 오늘 새로이 알게 되었어요. 럭키님, 메리골드님, 아쉽지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오늘의 수다 어떠셨어요? 15분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저희 새 여자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소통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단체 톡장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공유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첫방이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고 한편으로는 또 방송을 이제 녹음한다는 자체가 되게 뿌듯하네요. 맞아요. 메리님. 네. 갑자기 그럼 감격의 몸이. 울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방송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팀원분들 만나서 이렇게 즐겁고 유쾌하고 또 한편으로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닉네임처럼 꿈꾸는 사람으로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럭키님과 메리골드님께 감사드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훌륭한 문법학자에게 라틴어 어원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 훌륭한 화가에게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림에 대한 그의 열정이 느껴지시죠? 럭키님, 메리골드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꿈이 작가와 연출 럭키, 패널의 메리골드,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보이는 것을 잘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 보이는 것을 함께 관찰하고 고민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잘 보이지 않던 예술의 단면이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새 여자들의 알수록 친근한 예술수다. 띵작의 비밀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지치셨나요? 이럴 땐 차가운 바다에 퐁당 빠지는 거 어떠세요? 생각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이네요. 하지만 당장 바다에 갈 수 없으니 오늘은 우리 마을의 재밌는 일에 퐁당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마퐁빠 마을에 퐁당 빠진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봉구 마을 지원 활동가이신 이영숙 선생님과 이종미 선생님, 김영식 선생님, 그리고 김미영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들과 방송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그러면 우선 각자 소개를 들어볼까요? 마을에서 퐁당 빠져서 재밌게 지내고 계신다는 이영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에 꼭 커다란 놀이터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놀이터가 기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마을 놀이터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공간과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버려진 공간을 꽃밭으로 한번 가꿔보기도 했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이웃 언니들을 만나면 음악회를 자주 찾아가요. 그 중에 또 간송 전연필 가옥에도 음악회가 크게 열리거든요. 네, 아주 다양한 마을에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혹시 또 다른 공간도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또 셋째 주 토요일마다 발바닥 공원 입구에서는 수공예 작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수제비 프리마켓에 또 열리거든요. 네. 선생님 되게
다양한 마을의 곳곳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람된 봉사를 하고 싶으면 복지관이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되고요. 또 새로운 삶을 또 설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성센터나 도봉구 평생학습관을 찾아가면 돼요. 또 마을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혹시 재미있게 함께 놀면서 또 이웃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도봉구 마을 사회적 정치지원센터를 찾아가시면 마을에서 신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답니다. 네, 아주 많은 공간이 있네요. 사실 혼자 노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하면 정말 재밌죠. 저도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해서 놀이에 관심이 많은데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3명 있는데 선생님 제가 어디에 가면 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 저를 찾아주면 좋죠. 네. 시간 내주셔서 그 친구분들과 함께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꼭 찾아갈게요. 마침 보드게임 교사가 계시는데요. 인사해 주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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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신나고 재미난 놀이학교 보드락 마을학교의 마을교사 김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마을에 퐁당 빠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김미영 선생님은 무엇에 퐁당 빠지셨나요? 네. 저는 보드게임으로 마을에 퐁당 빠지게 되었어요. 마을에서 보드게임 동아리를 했었고요. 요즘은 아이들과 놀이에 퐁당 빠져 있죠. 보드게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궁금해요. 혹시 초등학생 자녀 계신가요? 네. 곧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방학 동안 아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요. 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보드게임은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들도 아주 재밌게 했던 게임이에요. 5, 6명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그 이름은 슬리핑 퀸즈. 퀸즈? 혹시 이 게임 해보신 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궁금해요. 뭐예요? 궁금해요. 네, 이 게임은 왕이 여왕을 깨워 5명의 여왕 카드를 먼저 모으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여왕 카드를 모으는 과정에서 기사와 잠재우는 물약으로 공격도 하고 용과 마술봉으로 방어를 하며 신나게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네,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이유가 아마도 동화적인 요소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이 게임에는 왕, 여왕, 기사, 용, 잠재우는 물약, 요술봉,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광대가 등장하거든요. 네. 이러한 판타지 세상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활약하는 경험을 하면 얼마나 신날까요?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신날 것 네. 이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게임이 만들어진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6살 미란다 에바츠라는 꼬마 소녀가 잠이 오지 않는 어느 날 밤 상상해낸 장면들을 언니랑 엄마 그리고 아빠 이 가족들이 함께 만든 게임이에요. 게임 스토리도 재미있지만 이 게임은 아이들에게 기억력, 전략적 사고력 그리고 연산 능력까지 길러줄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게임이죠. 좋군요. 슬리핑 퀸즈로 아이들과 즐거운 방학 보내세요. 네, 해리포터가 생각나요. 네.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예, 방송 끝나고 같이 해볼까요? 예.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그리고 방학 3동에 젊고 인기 많은 남자 통장님이 계시다면서요? 벌써 소문이 났나 보죠. 김영식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방학 3동 통장을 맡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과찬이십니다. 예, 그러나 지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올해 2월부터 통장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변 분들이 도봉구 최연사 남자 통장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으신 분이 어쩌다 우리 마을에 퐁당 빠지셨나요? 목소리가 좋습니까? 네. 네, 얼마 전부터 통장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통장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속한 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도봉 소식지라고 아세요? 네. 그것을 이제 더 그전에도 보긴 했었지만 더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네, 언제까지 통장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것에 그것은 전부 그 통장 일을 하면서부터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제23회 양성평등 주간 기념 문화축제라는 것이었어요. 네, 아, 저도 알아요. 저 여기 저희 민우회인데요. 이 부스에 참여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 그쪽 방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잘 알지는 못하고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도 하고 또 기사도 취합해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이 키워드,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네. 예, 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공부한 것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알려주세요. 이거 저 공부 싫어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네. 예, 이 중에서 양성평등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에 의한 그 말씀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네. 예, 그 군대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민한 문제죠. 아,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 남자가 줄곧 그 군입대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여성들은 마냥 의무적이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양성평등적으로 군입대를 하게 된다면 예, 우리나라 정서상 문제가 많다는 그런 여론이 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네.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 의무적인 것을 폐지를 하고 전면적인 직업군인제를 선택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의 그 입장이 불분명한 가운데 그 군사력이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다른 의견들도 있을 듯 싶은데, 그렇죠. 저는 예. 기회가 된다면 군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하도 군대 얘기를 남자분들이 많이 해서 좀 경험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 네.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하죠. 그러게요. 네. 네. 그 많은 대화 등을 통해 정말 올바른 양성평등을 위해 공정한 결론 도출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성평등. 네네. 성평등은 양과 여를 놓고 평등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남성, 중성, 여성, 여성, 남성 중에 중중중성 각각의 사람의 그 성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네네, 있다고 다양하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성애와도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도 포함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사는 사람들 각자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맞아요. 게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네.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저도 네. 생각해 봅니다. 네, 그게 되지가 않아서 문제인 것 그러게 같습니다. 말이에요.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죠? 네. 예, 여기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셨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종미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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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방학 3동의 이통장 이종미입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마을에 퐁당 빠지게 되셨나요? 네, 저는 아직까지 퐁당 빠지지는 않고요. 네. 빠지려는 순간이에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혹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하는 일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네네. 네, 요즘 아이들은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국학진흥원에서는 옛날 할머니들의 무릎 교육, 즉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할머니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할머니. 그러면 아이들과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네네. 저번에는 은혜 갚은 구렁이 이야기였는데 제가 약초로 쓸 쑥을 준비해 갔어요. 네.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할머니 구렁이는 안 데려왔나요? 해서 원장님과 선생님들 모두 웃음바다가 된 적도 있답니다. 네. 역시 아이들이 상상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순수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풍경이 곧잘 펼쳐져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이야기 할머니가 되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저는 신문 광고를 보고 응모했는데요. 네. 1년 교육을 받고 하게 되었는데 네. 하고 싶은 분들은
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저도요. 네. 마을에 퐁당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 맛퐁빠. 어떻게 좀 퐁당 빠지셨나요? 아유, 네. 벌써 끝났습니까? 네, 여기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마을에 퐁당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 맛퐁빠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가 김영식, 진행 이혜경, 패널의 이종미, 김영식, 김미영, 이영숙, PD의 이혜경,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